자, 그럼 이어서 시작할까요? 농지에 관한 것은 요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분리, 과세, 있어서 안 될 지역에 있으면 종합합산, 농지는 요것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용지가 나오는데 공장용지가 나왔다. 공장도 똑같아요. 얘랑 똑같이 뭘 공부하냐면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요것도 공장용지처럼 같이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장은 같이 공부하면 돼요. 해보죠. 공장. 그럼 공장은 농지와 똑같아요. 공장은 매연이 나죠. 따라서 얘도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세금이. 공장이다 그러면 농지처럼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쌉니다. 있어야 될 곳이다 그러면 어디가 되죠? 도시지역 바깥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디가 되죠? 군읍면 지역이 되는 거죠. 그것도 안 써도 되겠죠? 도시지역 바뀌면 군읍면 지역이다. 여기에 공장이 있으면은 지역 경제가 좋아지죠. 그러니까 세금이 싸요.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괜찮아요. 우리가 공장이라는 건 사업입니다. 따라서 얘는 뭐예요? 종업원들 고용 안정이 되겠죠? 고용 촉진 되겠죠? 따라서 공장은 지역 관계없어요. 어디든 간에 공장은 다 허락해줘. 다만 지역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뭐냐 하면은 도시지역 아니라 하더라도 허락된 지역이 있죠. 허락된 지역이 어디죠? 여기가 원주가 기업도시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공단 있죠. 공단. 따라서 산업단지라든가 공업지역 안에 있으면 세금이 제일 싸요. 허락된 지역이 있으니까, 있어야 될 곳에 있으니까 세금이 싸단 얘기죠. 얘는 농지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농지는 무조건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은 저 허락된 지역 말고는 다 종합합산이죠. 얘는 아니에요. 이 공장이라는 것은 좀 이따 별도 합산할 때 설명하겠지만 얘는 세 가지입니다. 미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물론 얘는 도시지역 안에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상업지역, 주거지역이 있겠죠. 오케이? 도시지역 밖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은 여기 아파트 단지에도 공장이 있어도 돼요. 공업지역에 공장이 있어도 돼요. 시골에 공장이 있어도 돼요. 지역하고는 관계없어요. 공장은 사업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나 농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거는 도시지역의 미관을 해치기도 하죠. 그래서 지역별로 다릅니다만은 공장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있어도 다 이해합니다. 다만 세금의 차이가 이렇게 되죠. 좀 이따 또 하겠지만 해볼게요.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있어야 될 곳에 있으니까 뭐가 되죠? 분리, 과세. 허락된 지역에 있어도 뭐가 되죠? 분리, 과세. 그런데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을 수 있죠. 아파트 단지 내 공장 있을 수 있겠죠. 좀 싸움이 나서 그렇지.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사업용으로 인정해서 별도 합산이 됩니다. 종합이 아니에요. 농지는 여기 있으면 무조건 종합이죠. 그런데 공장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 인정해줘요. 그러면 공장은 분리와 별도만이냐? 아니죠. 무조건 공장 면적도 뭐까지만이라고 그랬죠? 기준 면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에 있던 간에 초과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종합합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장은 지역에 따라 종합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만 있다? 면적을 초과할 때만. 그래서 여기에 써 있지만은 공장 용지 면적을 초과했다. 또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면적을 초과했다. 초과했을 때만 종합합산이 된다는 얘기죠. 지역과 관계없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데 복습 한번 할게요. 공장은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어디 있어도 얘는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다 사업이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세금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첫째,
주거지역이 아니다 그랬으면 공업지역이다, 시골이다 무조건 인정 쌓여. 분리과세. 그 다음 공업지역이 아닌 데가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면 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겠죠. 이런 데는 조금 셉니다. 별도 합산, 사업용. 그러면 여기 있던 기준 면적 초과되면 다 뭐가 되죠? 종합합산이 된다. 공장은 3개가 있어요.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분리, 다른 지역에 있으면 별도, 초과되면 종합. 3가지가 있다. 끝. 이렇게만 공부하면 돼요. 이게 공장이에요. 공장은 몇 군데가 있다? 3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거까지만 신경 쓰면 돼. 그럼 나머지는 뭐냐? 서민들이 이용하는 땅. 서민들이 이용하는 땅은 세금이 싸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여객 운송업. 여객 운송업 중에서 여객 터미널용 토지. 터미널. 물론 물류 터미널도 똑같습니다만은 여객 터미널용 승강장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서민들이 이용하니까 쌉니다. 무슨 과세가 돼요? 분리과세가 돼요. 그래서 서울에 보면 그 금싸라기 땅, 강남에 터미널 있죠. 이것이 재산세 부담이 적기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 넓은 땅이. 그 가격이 얼마예요? 그 다음에 강변, 동서울, 상봉 이런 데들 있죠. 터미널용 토지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게 터미널이죠. 부자들은 뭘 이용하죠? 자가용. 여러분도 부자네 그럼 다 자가용 있으니까. 물론 뭐 전세기도 있고 합니다만은 부자들도 터미널 이용합니다만은 많은 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세금이 쌉니다. 여객 터미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짠한 얘기. 염전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염전. 염전은 참 슬픈 땅입니다. 염전은요, 다른 것들은 이따가 배우겠지만은 공부상의 용도와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때는 사실상을 적용합니다. 사실주의 과세라고 그랬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농지가 있어요. 공부상은 농지예요. 근데 농사 잘 안 짓고 있어요. 그냥 잡초가 막 있어요. 이거 농지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실제 농지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을 안 하면은 나대지로 봅니다. 세금이 종합합산 비싼 거예요. 따라서 모든 게 사실주의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염전은 아니에요. 염전은 뭐예요? 염전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염전 사용하고 있다가 힘들어서 사업을 폐지하고 가만히 내비려뒀어요. 방치해도 염전은 쌉니다. 왜냐하면 염전에다가는 다른 작물을 갖다가 생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요? 짜니까. 짜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염전으로 실제 사용해도 분리과세. 염전으로 사용하다 폐지하고 있어도 얘는 뭐가 된다? 분리과세가 돼요. 다만 이럴 때 있죠. 염전을 다른 용도에 이용했다. 염전에다가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럴 땐 사업용 별도 합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별도 합산이 돼요. 그러나 그 상태로 내버려 두면 염전으로 써도 분리과세, 염전으로 안 쓰고 놀리고 있어도 분리과세로 인정을 해줍니다. 끝. 염전. 짜니까. 공장. 짠하니까 다 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치성 재산이 있어요. 사치성 재산은 5개가 있습니다만은 요건 토지야, 토지. 토지만 배우는 거니까 그 중에서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요건 사치성 재산이에요. 요것도 분리과세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러죠? 사치성 재산이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물려야 될 거 아닙니까? 종합합산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치성 재산, 골프장, 오락장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많은 걸 소유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합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되 세율은 몇 프로 적용하느냐? 4% 비싸게 매깁니다. 해서 따로따로 과세는 하지만은
세율은 무겁게 매긴다는 얘기죠. 사치성 그러니까 몇 프로? 4%가 돼. 사치성이니까 4%예요. 우치성이면 몇 프로?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치성이니까 4%. 요거는 요거랑 같이 공부해요. 지금은 토지에 대해서 한 거지만 요거에 같은 게 골프장에는 뭐예요? 땅만 있어요? 탈의실도 있고 러커룸도 있어야 되고 매점도 있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랑 같이 공부하는 게 골프장용,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도 다 사치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도 사치성이 되고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뭐가 되죠? 사치성이 된다. 그러니까 고급 오락장, 골프장이 나오면 무조건 사치성 재산이다. 끝. 그래서 내가 베껴 쓸까봐 못 쓰게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요건 골프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고급 오락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골프장은 알겠는데 고급 오락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고급 오락장? 글자 그대로 오락하러 가는 거예요. 오락. 어떤데? 하여튼 카지노만 얘기해요. 여기 강원도 아니랄까 봐. 카지노만 얘기해요. 카지노 말고 주변에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 또는 이제 모임 있을 때 1차는 삼겹살집, 2차로 가는 데가 어디죠? 다 나오잖아. 나이트. 나이트에 가면 나이트도 뭐예요? 오락장이에요. 그런 데를 오락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요거죠. 여러분은 나이트지만 저 같은 세대 이제 클럽 간다. 거기도 해당이 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남자분들 많이 가는데 빠찡꼬 많이 가보셨나 봐요. 그 빠찡꼬가 뭐 강원랜드 이런 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은 남자들이 많이 가는 데 있잖아요. 대부분이 지하예요. 그리고 바닥이 다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으리으리하고 술값이 비싸요. 그런데도 오락장이에요. 오락장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남자 사장님들이 사모님들이 어디 친구분들하고 같이 뭐 나이트를 갔다. 괜찮아요. 스트레스 풀러 가는 거야. 왜? 거기가 오락장이니까. 그냥 보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여자분들 좋대요. 또 있어요. 남자분들이 유흥주점 가요. 단란주점 가요. 룸사롱을 가요. 내비로 둬요. 왜? 거기도 오락장이에요. 스트레스 풀러 가는 거니까. 그죠? 그럴 때 가면 갔다 와 이래요. 싸우면 안 돼요. 이 얘기했더니 남자분들이 나보고 고맙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그게 오락장이에요. 나쁜 의미 없어요. 오락하러 가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 오락장 어디 가요? PC방 가고 그러잖아요. 걔들이 뭐예요? 오락하러 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거로 이제 사칙성 재산이 된다. 끝. 그럼 이제 종합합산은 이제 여기에서 초과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놀고 있는 땅 뭐가 있냐? 나대지. 그 다음에 잡종지. 잡종지가 뭐죠? 뭐 자갈밭 이러는 거. 요거 잡종지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용도 변경이 쉬워서 집 짓기도 편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 잡종지 뭐 흙캐고 뭐 자갈밭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대지, 벌거벗은 땅, 놀리는 땅 다 투기 목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자, 요런 것들은 다 종합합산이 된다는 것. 그 다음 뭐가 있냐?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요건 참 슬픈 사연이 있어요. 무허가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건물이 있는데 요게 무허가예요. 세법이 이렇게 유치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세법에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인정을 안 하고 재산세 낼 때는 야, 무허가 건축물이야? 건축물의 부속 토지다 그러면 사업용으로 봐서 세금이 좀 쌉니다, 얘보다. 근데 세법이 어떤 거냐 하면은 무허가 건축물이다. 그럼 세법에서 건물은 인정을 안 해요. 안 보여. 무허가니까 안 보여. 유령이야. 그럼 뭐만 보여요? 땅만 보이죠? 땅만 보여요. 땅이 벌거벗었어요. 얘가 없으니까. 그럼 뭐가 돼요? 나대지로 봐서 세금이 비싸요. 제일 비싸요. 근데 재밌는 건 세금 때문에 못 살겠어. 이거 팔아야 되겠다. 양도하죠. 양도하면 보이네. 이것도 세금 받는다는 얘기죠. 이 세법이 이런 거예요. 재산세 낼 때는 센 걸 물어야 되는데 무허가를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으니까 요거는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불이익을 줘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1년에 한 번씩 안 보여요. 언제마다? 6월 1일마다 안 보이는 거야. 6월 1일마다. 6월 1일마다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나대지로 보고 세금을 제일 세게 매겨요. 했다가 에이 판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있었네, 보이네. 요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문단 얘기죠. 세법이 이렇게 유치하고 치졸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 줄래니까 유치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6월 1일 날은 안 보이다가 그날 제외한 나머지 날은 보인다는 얘기죠.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될 건축물은 반드시 허가받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실무하면서 세법을 공부하면 하다가 혼자 씩 웃는 경우가 많아요. 전 아주 징그러 죽겠어요. 너무나 속 보여, 뻔히 보여. 허점투성이고 속이 보이고 유치하고 치졸하고 쫀쫀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악랄하고 이런 게 있다는 것. 해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예요. 어렵습니다. 세법에서는요, 이 노후된 건축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노후된 건축물이다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입주자들이 꺼려해요. 오래돼서 낡았으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많아요. 공실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금 수입이 줄어들죠. 그래서 노후된 건축물에 대한 건 재산세를 많이 물립니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쓰러져가는 건물. 오케이. 난 그림 솜씨가 대단해. 쓰러져가는 건축물, 노후가 된 건축물이라는 얘기죠. 이걸 세법이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불이익을 줘야 돼.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 노후된 건축물은 땅값에서 재산세를 많이 물려요. 노후가 됐어. 너 빨리 철거 안 해. 철거 안 하기 때문에 요 바닥 면적에 대한 것만 사업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요거의 몇 배 이런 게 없어요. 바닥 면적만. 왜? 거기 붙어 있으니까. 그럼 요걸 제외한 나머지 땅은 부속 토지라 하더라도 나대지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철거 안 하냐 이거예요. 노후된 건물은 철거해라. 철거 안 하면 세금 부담을 세게 했겠다. 어떻게? 원래는 건축물의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이에요. 사업용이 되니까. 상가 건물 왜 갖고 있어요? 임대 사업하려고 사업용으로 봐요. 세금이 쌉니다. 근데 노후가 됐어. 낡은 건물은 입주하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무너질까 봐. 그러니까 철거하라고 재산세를 1년에 한 번씩 세게 물어요. 알았어. 바닥 면적, 원래는 부속 토지까지 다 인정하지만 노후된 건축물은 건물에 붙어있는 땅만 사업용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나머지 땅은 뭐예요? 다 나대지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철거하라 이거예요. 그럼 요게 노후가 됐다는 기준은 어떻게 잡느냐? 100분의 2. 즉 땅값에 땅 시가 표준액의 건축물이 100분의 2에 미달하면, 요게 예를 들어서 100억이에요. 근데 건물 가격이 1억이에요. 100분의 1이죠. 100분의 2에 미달했죠. 그럼 불이익죠. 노후 건물로 본다는 얘기죠.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부속 토지의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면 이건 노후 건물로 봐요. 노후 건물로 보면 여기까지 바닥 면적까지는 사업용으로 보는 거고, 그래도 한두 집은 있을 거 아니에요 1층에. 그러니까 사업용으로 보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건 나대지로 봐서 세금을 세게 물리겠다 이거죠. 요게 노후된 건물. 기준이 얼마가 되죠?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거. 그걸 여기다 풀어서 써보면은요, 요거죠.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부속 토지의, 이따 다 교재에서 밑줄 쳐드릴 거예요. 안 써도 돼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요렇게 해죠. 바닥 면적까지는 1층에 한두 가구 상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사업용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싸냐 제일 비싸냐 이렇게 알아두시면 끝. 그 다음 마지막 별도 합산 사업용이에요. 얘는 두 가지만 일단 신경 쓰세요. 하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요거는 기준 면적 이내. 만약에 기준 면적 초과면 뭐가 되는 거죠? 종합합산. 또 안 써도 되겠죠? 초과면 무조건 종합합산. 그런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공장은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공업지역에 있으면 싸죠. 주거지역에 있으면 별도 합산이죠. 그러니까 요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을 때. 공업지역에 있으면 뭐가 되죠? 분리과세가 되죠.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도시지역 밖이다. 그럼 요건 뭐가 되죠? 분리과세. 공업지역 안에 있다. 뭐가 되죠? 분리과세. 주거지역에 있다. 뭐가 되죠? 별도 합산. 어디 있던 간에 초과되면 뭐가 되죠? 종합합산.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공장은 3개예요. 이따 박스에다 나와 있습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분리.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면 좀 싸우죠. 그죠? 분요회랑 막 싸웁니다. 매연 나온다고. 싸우면은 뭐가 돼요? 별도 합산. 초과되면 뭐가 되죠? 종합합산이 되는데, 요 기준 면적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거예요. 자, 바닥 면적에다가 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있죠? 지역별로. 이건 큰 의미 없어요. 그냥 설명만 한번 합니다. 시험에는 그대로 나와요. 용도 지역별 적용되는 배율이 3배에서 7배까지 있습니다.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바닥 면적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 지역별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요 지역별 배율을 곱해서 기준 면적을 계산하는데, 여러분은 이거는 의미 없어요. 이거 틀리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뭘 구한다? 기준 면적. 기준 면적, 다른 말로 범위, 이렇게도 얘기해요. 범위 이내만 사업용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만약에 범위를 초과하면 뭐가 되는 거죠? 종합합산. 지역별 적용 배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한 번만 계산해 볼게요. 공장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전용 주거지역에 있다. 주거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 면적을 계산하니까 20제곱미터예요. 바닥 면적. 그럼 어디까지만 기준 면적으로 인정해 주느냐? 기준 면적을 계산할 때는 바닥 면적 곱하기 지역별 배율이에요. 전용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5배예요. 외우지 말아요. 몇 배? 그럼 주거지역에 있으니까 전용지역, 준주거 다릅니다. 전용 주거지역이다 5배를 곱해주면 100제곱미터까지만 뭘로 인정한다? 기준 면적 인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는 인정해 주니까 뭐가 되죠? 별도 합산이 되지만, 만약에 이 공장이 300제곱미터의 땅을 갖고 있더라. 그럼 100제곱미터는 별도 합산이 되는 거고, 초과되는 200제곱미터는 뭐죠? 종합합산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기준 면적 범위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지, 요거는 크게 신경 쓸 건 없어요. 요거와 똑같은 것이 일반 영업용 건축물.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요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상가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이 2개 있어요. 공장용 건축물이냐 일반 건축물이냐. 일반 건축물 안에는 공장 건축물은 어떻게 된다? 제외가 되죠. 이해가나요? 그냥 요건 공장 건축물, 일반 건축물이다 그러면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가 된 거, 상가 건물이죠. 얘도 똑같아요.
얘도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 합산. 초가면 뭐가 되는 거죠? 종합 합산.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데 공장도 사업용이고 상가도 사업용이 되겠죠. 다 사업용이니까 별도란 얘기죠. 그럼 기준 면적 구하는 거는 얘랑 똑같아요. 쓰기 싫은데 바닥 면적 곱하기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 용도 지역별 배율은 공장이나 상가나 똑같아요. 그냥 곱하기 몇 배만 해주면 되죠. 중요한 것은 뭐가 됩니까? 상가 건물이라는 건 지역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사업용으로 보죠. 자 봐요. 공업지역 안에도 공단 안에도 상가 건물 있죠. 아파트 주거지역에도 상가 건물 있죠. 여기처럼 상업지역에도 상가 건물 있죠. 그러니까 상가 건물은 지역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뭐만 관계 있냐? 도 아니면 뭐예요? 기준 면적 이내면 사업 별도, 초과되면 뭐예요? 투기, 종합 이렇게 만나요. 공장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상가 건물은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올라오실 때 상가 건물이죠. 밟고 올라오죠. 아침마다 그래 밟으면서 요거 별도 합산. 갈 때도 별도 합산. 가다가 저기에 젖소들이 뛰어놀아. 저거 뭐예요? 분리과세. 근데 종로 3가에 갔더니 말이 뛰어놀고 있어요. 그럼 신고해야 되겠죠. 바로 그걸 많이 해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공부할 거 하나도 없어요. 상식, 사업용. 사업용은 굉장히 많잖아요. 운송회사면 택시회사다. 그러면 택시가 100대가 있다. 주차 공간 필요하죠. 이런 차고용 토지가 있죠. 사업용이죠. 또 레미콘 같은 거 있다. 야적장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동차, 중고자동차 매매센터. 그러면 뭐예요? 차 전시할 공간 필요하죠. 다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물류회사면 뭐예요? 화물 같은 거 싸두는 공간 필요하겠죠. 다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슬픈 얘기예요? 법인, 소유, 묘지. 슬픈 얘기. 법인 소유 토지다, 묘지다 그럼 지목이 묘지로 돼 있어야 되겠죠. 이건 어딜 얘기하냐 하면은 무슨 공원, 묘원이라고 있죠. 설에 가보면은 절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토지 조성을 해놓고 묘지 조성을 해놓고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돈 받는 거죠. 사업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용이 되겠죠. 당연한 것들, 모든 것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될 거. 이건 이해하는 게 편해요. 이해가 안 가면은 자동차 운전학원 있죠. 내가 운전학원 사업을 하고 싶어. 학원 사업을.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주행용, 실습장용 땅이 있어야 되겠죠. 이건 사업하기에 필요하잖아. 이런 것들이 다 사업용이에요. 별도 합산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용은 무지 많죠. 여러분이 딱 봐서 이 땅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겠다. 그럼 다 별도 합산이에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다가 자동차 운전학원 들러서 실습장 보고서 별도 합산이 된다. 요번에 설날 때 성묘 가서 공원묘원이다 그랬으면 별도 합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편하겠죠. 여기까지가 끝. 힘든 거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있는데 따라해봐요. 분리과세, 종합합산, 별도합산. 별도합산은 집중적으로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일반 상가 건물 토지냐 공장 건물 토지냐 요거냐만 알아두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해하기 쉽고요. 예 아니면 예예요. 근데 종합합산은 뭡니까? 놀리는 땅. 그 다음에 초과. 그러니까 얘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나머지가 풀려요. 그럼 세율이 나옵니다. 세율은 얘는 초과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이더라. 끝. 세금이 많으니까 누진세율이다. 얘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얘만 외워야 돼요. 딱 3개 외우라고 그랬죠. 분리과세 토지다 그러면 차등비례세율입니다. 차등비례세율은 0.07이 있고 0.2%가 있고 4%가 있어요. 사치성은 몇 프로예요? 4%. 그럼 해볼게요. 농지 3개 해볼게요. 농지
농지다 그러면 영화가 있다고 그랬죠. 007 영화. 007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논밭 뛰어다니면서 총 쏘고 대포 쏘고 난리가 나요. 영화를 봤어야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007 무슨 뭐 어나더 데이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 DMZ 나와서 총 쏘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안 봐도 그냥 007은 총 쏘고 돌아다니게 007은 어디에서 논밭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농지는 뭐가 되는 거죠? 007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거는 공장이죠. 공장이죠. 두 글자니까 공이 이러면 되죠. 공장이니까 공이 염전도 두 글자니까 공이 그러니까 농지는 007 공장은 02 사치성은 몇 프로? 4% 요 세 개만 알아두면 되죠. 그럼 문제를 내주겠습니다. 문제 자 지금부터 문제 들어가요. 1, 2 너무 빨리 설명했나? 1, 2, 3, 4, 5 답이 몇 번? 그래 5번. 너무 어려운 문제 냈어. NG 다시 1, 2 유치해 죽겠어요. 3, 4, 5 답이 몇 번? 5번. 문제가 뭐라고 나올까요? 이게 5번이 답인데 다음 중 재산세 세율이 가장 낮은 것은 이거 풀리고 하세요. 나오면 그렇게 나오는 게 난이도 상입니다. 오케이?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문제까지 출제하니 내가 나쁜 사람이죠. 얘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끝. 자 이제 복습하는 거 지금 다 설명할 걸 다 했습니다. 요거에 대한 걸 밑줄 치도록 해줄게요. 페이지 수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밑줄 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몇 페이지부터? 192쪽부터 출발할까요? 다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192쪽에 2번 분리과세 대상 토지 나와 있죠. 1번에 보면은 밑줄 007% 나와 있죠. 괄호 1번에 농지, 전답, 과수원 나와 있죠. 1번 개인 소유 농지 나와 있죠. 되겠어요? 그럼 박스만 보면 편하죠. 박스. 군읍면 지역이나 도시지역 밖이나 개발 제한 구역은 다 뭐가 되는 거죠? 분리과세. 나머지 도시지역 안에는 뭐가 되죠? 종합합산. 끝. 요러면 되겠죠. 요거 설명한 거니까. 되겠나요? 그 다음에 193쪽의 맨 위에 니은. 요 지문이 많이 나오는 거죠. 사실주의니까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일지라도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농지는 농지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나대지로 보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죠? 종합합산 대상이다.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 법인 또는 단체 소유 농지. 자 기억 법인 소유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다. 그런데 예외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 몇 개 해볼게요. A부터 다 해볼 겁니다. A는 밑줄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B번의 밑줄 뒤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는 농지. 두 개 배웠죠? C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밑줄 사회복지사업자가 동그라미 치세요. 소비 목적으로. 농지를 갖고 있는데 소비 목적이다. 이건 뭐냐 하면은 사회복지시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고아원 이런데 고아원 보면 우리 애들한테 좋은 거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논이 하나 있어요. 그 논에서 원생을 시켜서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거기서 생산한 걸 가지고 시장에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원생들에게 유기농 먹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단체에서 원생들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는 세금이 쌀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목적이 판매 목적이 아니라 뭐가 된다? 소비 목적. 원생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D번도 한번 나왔죠. 법인이 매립, 간척해서 취득한 농지. 어디가 있어요? 서산 간척지 있죠? 여기 지금 농사 짓고 있죠? 거기 옛날에 그 쌀 사라고 난리 났습니다. 요즘 쑥 들어갔는데. 처음엔 농사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바닷물 짠 거라고 그래갖고. 근데 거기서 이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홍보를 많이 했죠. 서산에 무슨 간척지 쌀이라고 밥맛 좋다고. 어느 날 쑥 들어갔어요. 그게 아마 현대에서 했죠. 현대에서 해가지고 분양도 막 한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죠. 그거 막 나올 때 되면 옆에 호랑이가 담배 막 피고 이럴 때니까 오래된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누가 소유하는 농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끝. 그 다음에 2번 밑줄 목장용지. 목장용지도 요거 설명했죠.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과세. 초과되면 뭐가 되죠? 종합합산.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 보죠. 도시지역 밖이나 개발제한구역에 있으면 기준 면적 이내만 뭐가 되죠? 분리과세. 초과되면 무조건 뭐가 되죠? 종합합산. 다른 도시지역 안에 있어도 뭐가 되죠? 종합합산. 강남역 7번 출구에 젖소들이 싸우고 있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뒤로 넘어가서 특정 임야가 요거죠. 요거네. 임야. 어디 구역,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다 세금이 싸다고 그랬죠. 볼까요? 임야는 첫째 줄. 임야는 원칙적으로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이 원칙이다. 그런데 1번부터 12번까지는 다 뭐가 되죠? 분리과세. 그 중에 1번부터 11번까지는 다 보호구역이에요. 그 중에 뭐만 신경 쓰면 되느냐? 2번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임야. 3번 공원 자연환경 지구 안에 임야. 5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11번까지가 보호구역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공부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12번 알아야죠. 누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 종중, 선산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임야는 종합합산. 그러나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 나머지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것도 분리과세. 임야는 종합합산인데 왜 얘들만 분리과세 해주느냐? 땅은 내 땅인데, 내 땅인데 재산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기 때문에 세금을 싸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죠. 그 다음에 2번 밑줄 0.2%. 1번 공장용지. 공장용지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195쪽 박스에 나왔습니다. 세 가지 해볼게요. 박스만 보세요. 자, 도시지역 밖이나 공업지역에 있으면 기준면적까지는 분리과세. 초과되면 뭐가 되죠? 종합합산. 그런데 공업지역을 제외한 밑줄 상업지역, 주거지역 안에 있으면 기준면적까지는 뭐가 되죠? 별도 합산. 초과되면 뭐가 되죠? 종합합산. 그래서 공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분리과세. 상업지역, 주거지역에 있으면 부녀회랑 좀 싸워야 되겠죠? 요거는 뭐가 돼요? 별도 합산. 초과되면 무조건 뭐가 되죠? 종합합산. 요렇게 구별하면 돼요. 공장은 대한민국 어디다 세워도 괜찮습니다. 세금의 차이가 있죠. 공업지역에 있다. 싸우지 않으니까 분리과세고,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갔다. 한참 싸웁니다. 싸우면 별도가 되는 거고. 되겠어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분리과세 의제. 의제라는 말은 간주라는 말이죠. 분리과세로 간주하는 거다. 요 내용들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은 여러 개 있지만 공부할 건 뭐가 있어? 2번 동그라미 염전. 그것만 보세요. 뒤에 쭉 넘어가 보니까 26번까지 있죠. 그거랑 또 하나 보죠. 18번. 18번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법률에 따라서 설립이 된 사람이 갖고 있으면 다 세금이 싸죠. 법에 의해서 하면 세금이 싼 거죠. 무슨 법이다 그러면 무조건 싸요. 아까 얘기 봐요. 무슨 보호구역 아니다 그러면 제한이 됐으니까 세금이 싸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도 뭐예요? 법규에 의해서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다 세금이 싸죠. 뭐가 되죠? 분리과세. 그 중에 하나가 18번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이 된 회사가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것. 법에 의해서 설립됐으니까 세금이 쌉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쭉 넘어가서 22번 또 나왔죠. 법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라서 두 번째 줄 끝에 여객 터미널, 물류 터미널용 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뭐가 나와요? 법이 나와요. 법이 나오면 쌉니다. 얼마나 공부하기 편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해볼까요? 26번도 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토지주택공사, 약자로 뭐라고 그러죠? LH라고 하죠. 안 써도 돼요. 영어는 왜 써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나오면 다 싼다 얘기죠. 보호구역 아니다 그래도 싸고요. 그렇게 접근하면 되지. 이걸 다 외우다간 다 기절합니다. 절대로 밑줄 친 거 개념만 하세요. 따라해봐요. 보호구역, 법, 요 말이 나오면 세금이 쌉니다. 무슨 과세? 분리과세. 마지막 3번에 4% 사치성 재산 두 개 있죠. 회원제 앞에 동그라미. 회원제 골프장만 됩니다.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하고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사치성 몇 프로가 되는 거죠? 4%. 그러면 분리과세 끝났습니다. 다 배웠던 내용을 그냥 밑줄만 친 거예요. 별도합산도 한번 해볼까요? 198쪽에 보면은 별도합산이 있는데 괄호 1번 밑줄 쳐보세요.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고 나왔는데 괄호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공장은 제외한다고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공장을 제외하니까 요거는 상가 건물만 얘기하는 거죠. 공장은 따로 있으니까. 이해 가요? 그거 볼 때 헷갈리지 마세요. 건축물이라고 나왔는데 건축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상가 건축물 아니면 공장 건축물이에요. 공장은 제외하니까 상가 건물이죠. 그럼 답이 나왔죠. 기준 면적 거기 나왔죠. 기준 면적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바닥 면적, 괄호는 필요 없어요. 괄호는 바닥 면적, 그 밑에 줄에 바닥 면적에 용도별 적용 배율 곱하여 산정한 면적, 요게 기준 면적이죠. 그 범위 안의 토지는 뭐가 되는 거죠? 별도합산. 초과되면 뭐가 되는 거죠? 종합합산. 그 말 개념 이해가요? 노노노. 괄호 2번.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그 옆에 밑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괄호 안에 시, 읍면지역, 공업지역 제외 그랬죠? 여기 보세요. 읍면지역, 공업지역 제외는 뭐가 돼요? 얘들은 분리과세니까. 이해가요? 분리과세니까. 그래서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바닥 면적의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그게 기준 면적이죠. 오케이? 요거 곱해서 나온 게 기준 면적 범위죠. 범위 이내면 뭐가 되죠? 별도합산. 초과되면 뭐가 되죠? 종합합산.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까? 요거예요. 공장이나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는요, 무조건 기준 면적을 봐서 기준 면적 이내면 사업용 별도합산, 기준 면적 초과면 뭐가 되죠? 종합합산. 왜냐하면 상가 건물 왜 갖고 있어요? 임대사업 하려고. 공장은 왜 갖고 있어요? 사업하려고. 사업이니까 다 땅은 뭐가 되는 거죠? 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죠. 다만 기준 범위 면적을 구할 때는 바닥 면적 곱하기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이 있더라.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은 오른쪽에 보세요. 거기에 박스에 보면은 그게 바로 지역별의 배율이 나와 있죠. 전용 주거지역은 몇 배? 5배. 상업지역 3배. 주거지역 4배. 일반 주거지역. 녹지지역 7배. 이렇게 나왔죠. 절대로 손댈 필요 없습니다. 읽지 말아요. 보지도 말아요. 그냥 한번 보고 끝나는 거예요. 얘랑 이별해요. 배율은 신경 쓸 필요 없다. 왜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러죠? 시험과 관계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외울 필요도 없고 나중에 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2번 나왔습니다. 이것도 배운 거. 별도합산에서 제외되는 거. 그럼 분리 아니면 종합이죠. 1번 골프장 나오면 다 뭐가 돼요? 사치성. 뭐가 되죠? 분리과세. 2번 공장용 건축물인데 지역을 보세요. 어디에 있대요?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안에 공장이 있으면, 그렇죠, 있어야 될 곳이죠. 기준 면적까지는 뭐가 된다? 분리과세. 초과되면
종합합산이 되죠. 3번은 노후된 건물.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토지의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두 개 있죠. 밑줄 바닥면적. 바닥면적까지는 사업용으로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별도 합산이고 초과되는 이외한 것은 뭐가 되죠? 종합합산. 이해가요? 설명 한 번 더 해드려? 네, 여기 봐요. 쓰러져 가는 건물이 있어요. 노후된 건물. 요게 100분의 2에 미달할 때. 그러면 요게 100억인데 요게 1억이다. 100분의 1 아니에요. 그럴 때 다 땅은 어떻게 계산하냐? 두 가지로. 이 건물에 붙어있는 땅은 사업용으로 인정해 줄 때 이게야. 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얘만 별도가 되고 사업용이니까 요걸 뺀 나머지 면적은 다 그렇죠.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으로 처리한다 이거죠. 노후된 건축물의 땅은 둘로 나누는데 바닥 면적만 별도로 인정해 주겠다 이게. 만약에 여기 보세요. 노후된 건물이 아니다 그러면 부속 토지는 다 인정해 주잖아요. 노후된 건물이니까 바닥 면적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좀 슬프지 않아요? 건물도 나이 먹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슬픈 얘기.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대요. 그럼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뭐만 보여요? 나대지만 보이죠. 땅만 보이죠. 그러니까 종합합산이 되는 것. 양도할 때는 보여요 안 보여요? 무허가 건축물은 1년에 딱 하루만 안 보이는 거야. 몇 월 며칠? 6월 1일만 안 보여. 그 다음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자료 가지고 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99쪽에 4번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동그라미 의제. 의제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간주. 얘는 별도 합산으로 인정한다는 건 여기 써놨잖아. 이거 다 이거 여러분이 딱 봐서 굵은 것만 보면 돼.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 어떤 게 있어요? 1번 자동차 운송 사업자, 대여 사업자. 내가 렌터카 회사를 합니다. 그럼 렌터해 줄 차를 보관할 땅이 필요하죠. 차고용 토지. 그 다음에 2번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 있죠. 건설기계 대여 사업입니다. 중장비 기계 같은 거 있죠. 차를 세우는 걸 주차장이라고 그러고 건설 기계를 세워두는 걸 뭐라고 그러죠? 주기장이라 한다는 것. 그 개념만 알아두면 되죠. 그럼 사람을 잠깐 머물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주인장. 죄송합니다.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됐어. 내가 잘 나가고 있었네. 그래서 주차장, 주기장 요거 설명하려고요. 그 다음에 3번 자동차 운전학원 사업하고 싶어요. 실습장용 땅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굵은 것만 보면 돼요. 4번에 야적장 싸두는 곳, 보세창고용 토지. 5번 차가 망가지면 정비업소 가야죠. 땅 있어야 되겠죠. 사업용. 그 다음에 6번 자동차 성능용도. TV, CF에서도 나오죠. 뭐 기아다 그러면 이게 저기 뭐야 우선 저 운동장처럼 돼서 경사가 된 거 막 몇 바퀴 도르죠. 타이어 검사도 하고 엔진 검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게 다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유통단지 안에 있는 거 레미콘. 그 다음에 9번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내용은요 또 재밌어요. 기타 별도 합산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도 법규가 나오는데 다 사업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 중에 몇 개만 보면 되느냐 그러면 4번. 첫째 줄 끝에 법인 묘지용 토지. 지목이 뭘로 돼 있어야 되죠? 묘지로 돼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6번. 6번에 보면은 종자산업법에 의해서 종자업 등록을 했대요. 종자업 등록했으면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하면은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 시험 연구할 때 들어가는 거 있죠. 뭐 요거보다는 좀 뭐 제약회사 같은 데에서 그죠? 아니면은 뭐예요? 어떤 더 이건 저기서 많이 하죠. 농업 저기 뭐죠? 농업기술센터 뭐 이래갖고 뭐 벼가 있는데 그 뭐 무슨 몇 호 해갖고 신 품종 개발할 때 들어가는 것들. 다만
종자업 등록을 했으니까 공공기관이 아니라 사업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게 시험에 나왔었던 거고요. 그 다음 8번 슬픈 얘기죠. 불법주차해서 견인했습니다. 돈도 들어가 죽겠는데 그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봐서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이구나. 그럼 앞뒤 보지 말고 뭐가 되죠? 별도 합산이 되는 거예요. 다 일일이 외울 수는 없어요.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202쪽에 종합합산은 2번 대표적인 예만 보세요. 다 배웠던 내용이죠. 1번 나대지, 잡종지. 2번은 동그라미만 하나 치세요. 뭐 동그라미 칠까요? 그렇죠, 초과. 3번, 4번 했습니다. 3번 노후된 건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바닥 면적까지는 별도로 인정한다고 그랬죠. 4번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했던 내용이 자꾸 반복이 돼서 써 있죠. 여기까지가 끝인데 그냥 교재에서는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일일이 외울 수는 없고 이렇게 한번 마지막 정리.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쌉니다. 분리과세. 보호구역, 법률에 의한 땅은 다 분리과세가 되고 공장, 그 다음에 사치성,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사업용. 그거 보시면 돼요. 요 바닥만 하시면 완벽합니다. 이 많은 것 중에서 시험에 나오면 한 문제 정도니까, 그죠? 허무하기도 하지만 접근을 그렇게 하세요. 외우지 마시고 요거는 짠한 거, 이건 투기 목적이고 이건 사업 목적이고, 그렇게 결론을 지고 007, 02, 4%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쪽에 3절 납세 의무자 나왔는데요. 납세 의무자는 굉장히 이것도 쉽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만 간단하게 설명을 다 해드리고 4월 달에는 요약해서 하고 넘어갈 겁니다. 연속 출제가 잘 안 되니까. 자, 요거에 관한 것은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